운전하다 보면 백미러에 비친 뒷차가 괜히 신경 쓰일 때가 있잖아요. 특히 이렇게 텅 빈 국도에서 거대한 트럭이 바짝 붙으면 혹시 하는 그런 서늘한 상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그 상상을 스크린에 그대로 옮겨놓은 영화거든요. 24살의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전설적인 TV 영화 듀알에 대한 한 유튜브 리뷰입니다. 자, 그럼 시동을 걸고 한번 출발해볼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정말 이제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주인공 데이비드, 그냥 아내랑 아이가 있는 평범한 세일즈맨이에요. 네, 맞아요. 차를 몰고 이제 비즈니스 미팅을 가는 길인데 차 안에서 아내랑 전화 통화를 하고 있어요. 들어보니까 전날 밤에 있었던 파티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랑 춤춘 것 때문에 좀 다퉜던 모양이에요. 지금 막 사과하고 있는 거죠. 뭐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어쩌면 어제 아침 당신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는 딱 그런 장면입니다. 이때다 싶어서 운전자 얼굴을 보려고 하지만 차체가 너무 높고 창문은 더러워서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가 본 건 오직 하나뿐이었죠. 운전석에서 내려온 기름때에 찌든 낡은 카우보이 부츠. 이 보이지 않는 위협의 실체에 대한 유일한 단서가 바로 저 부츠인 겁니다. 어떻게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생존을 위한 사투의 장으로 변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얼굴도 이유도 모르는 그 익명의 위협 앞에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공포를 느끼는지 그 본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I gave you the road, why don't you take it? Why don't you go? 앞서가던 거대한 유조 트럭 한 대, 시커먼 매연을 막 뿜어내면서 거북이처럼 느리게 가고 있었거든요. 안 그래도 약속 시간에 늦을까봐 마음이 급한데 앞이 꽉 막히니까 데이비드는 그냥 망설임 없이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해버립니다. 시간이 급했던 데이비드는 이제야 가나보다 하고 추월을 시도하는데 이게 치명적인 함정이었습니다. 트럭이 그를 반대편 차선으로 유인해서 마주오던 차랑 정면으로 충돌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바로 이 순간 이 사건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데이비드의 백미러에 방금 그 트럭이 무서운 속도로 따라붙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경적을 막 길게 울리면서 굉음과 함께 데이비드의 차를 다시 추월해버리죠. 그리고는 다시 앞에서 느릿느릿 또 길을 막아섭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데이비드는 뭐야, 성격 이상한 사람이네 하고 그냥 불쾌하는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은 그냥 난폭 운전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의도의 모호함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악의가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운전 습관이 거친 걸까? 이 질문이 주인공이랑 관객 머릿속에 동시에 떠오르는 거죠. 공포는 명확할 때보다 이렇게 모호할 때 더 서서히 그리고 더 깊숙이 스며들거든요. 평범한 일상에 처음으로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That truck driver tried to kill me. Killed you. Oh, that's okay. 자, 이제 광활한 도로 위에서의 추격 스릴러가 갑자기 에거서 크리스티 소설 같은 밀실 추리극으로 장르가 바뀌어버립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평범한 공간이 가장 위험한 곳으로 뒤바뀌는 스필버그의 천재성이 정말 빛나는 장면이죠.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그 상황에서 데이비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적으로 보였을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스필버그는 관객도 데이비드랑 똑같은 편집증을 느끼게 만들죠. 데이비드는 식당한 손님들을 하나하나 훑어보기 시작해요. 누가 그 트럭 운전사일까? 주유소에서 봤던 그 낡은 부츠를 신은 사람이 누구지? 관객은 데이비드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함께 범인을 찾게 돼요. 저 카우보이 모자 쓴 사람 아닐까? 아니면 저 샌드위치 먹는 사람인가? 평범한 사람들이 순식간에 잠재적 살인마 후보가 되는 공포. 그게 이 장면의 핵심입니다.
결국 데이비드는 한 남자를 범인으로 오해해서 멱살잡이까지 벌이지만 그는 범인이 아니었어요. 더 소름 끼치는 건 그가 식당 안에서 그렇게 필사적으로 범인을 찾는 동안 진짜 운전사는 식당에 들어오지도 않고 트럭 안에서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완벽하게 농락당한 겁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저 거대한 트럭 안에서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이 그를 덮쳤을 겁니다. 잠시 트럭이 사라진 틈을 타서 데이비드는 어떻게든 이 악몽에서 벗어나려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도로에 멈춰선 스쿨버스를 발견하는데요. 아이들을 태운 버스가 고장이 나니까 자기 차로 버스를 밀어주려고 해요. 이 행동이 아주 상징적이에요. 이 비이성적인 폭력의 한가운데서 그는 여전히 선량한 시민이자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정상적인 세계의 질서를 회복하려는 뭐랄까 마지막 몸부림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의 작은 승용차로는 그 육중한 버스가 꿈쩍도 안 하죠. 그런데 바로 그때 지평선 너머로 그 익숙한 트럭이 다시 나타나서 버스 뒤로 다가옵니다. 데이비드는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That man is crazy. He's been trying to kill me. I mean it. 잠깐만요. 지금 상황을 다시 정리해보죠. 저를 죽이려고 쫓아오던 트럭이 갑자기 고장난 스쿨버스를 밀어줬다고요? 만약 트럭이 계속 공격만 했다면 데이비드는 그냥 저놈은 나를 죽이려는 악마다라고 단순하게 규정하고 대응했을 거예요.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장해제시켜버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평화는 역시나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트럭은 다시 데이비드를 목표로 삼아서 이번에는 그를 기찻길 위로 밀어붙입니다. 저 멀리서 기차가 맹렬한 속도로 달려오고 있고요. 절체절명의 위기죠. 기차에 치이기 직전 데이비드는 간신히 차를 빼내서 탈출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데이비드를 그리고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질문은 도대체 왜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누군가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경찰 같은 사회 시스템이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무력한 상황,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근원적인 불안을 건드리는 핵심이죠. Help you, mister? Have you got a telephone? Out and back. I'd like to report a truck driver that's been endangering my life. 그는 애써 우연이겠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다시 길을 떠나죠. 어떻게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희망은 차의 시동을 거는 순간 바로 사라집니다. 백미러를 보는 순간 지옥이 다시 시작됐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 트럭이 어김없이 뒤따라오고 있었으니까요. 여기서부터 트럭의 행동은 더 이상 모호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도발이 시작되죠.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이건 그냥 미친 사람이라고 보기엔 너무 계산적인데요. 바로 그 혼란이 스필버그가 노린 효과입니다. 이 예측 불가능성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심리적 무기거든요. 만약 트럭이 계속 공격만 했다면 데이비드는 그냥 저놈은 나를 죽이려는 악마다라고 단순하게 규정하고 대응했을 거예요. 데이비드는 혼란에 빠지는 거죠. 이자의 목적이 대체 뭐지? 상대방의 의도를 전혀 파악할 수 없게 만들어서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장해제시켜버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신만의 규칙을 가진 포식자처럼 행동하는 거죠. 먹잇감을 가지고 놀다가 갑자기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데이비드는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당하는 겁니다. 희망과 절망을 번갈아 주면서 정신을 파괴하는 거죠. Would you stop at the nearest telephone you come to and call the police? Police? My life's in danger. 계속 도망만 치던 데이비드는 마침내 결심합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맞서 싸우기로요. Let's see you catch me now. Beat me on the grade. You can't beat me on the grade.
Come on. How can he go so fast? 그는 일부러 트럭을 가파른 오르막길로 유인해요. 육중한 트럭에게는 아주 불리한 지형이니까요. 드디어 반격의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한 순간 그의 차 엔진이 갑자기 과열되기 시작합니다. 아, 여기서 아주 절묘하게 복선이 회수됩니다. 아침에 들렀던 주유소 직원이 냉각 장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무심코 던졌던 말이 있었거든요. 아, 맞다. 네, 사소하게 지나쳤던 그 경보가 최악의 순간에 그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문명화된 인간의 연약함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차의 속도는 급격히 떨어지고 계기판의 온도계는 빨간 선을 막 넘어갑니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반격의 기회가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Come on! Please. Come on. Come on. Faster, faster. 하지만 바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문명인 데이비드는 원시적인 기질을 발휘합니다. 그는 차를 몰아서 절벽 끝에 세워요. 그리고는 자신의 서류 가방을 운전석에 놓고 마치 자신이 아직 차 안에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하죠. 그리고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트럭을 향해 차에서 뛰어내려서 몸을 숨깁니다.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돌진하던 트럭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데이비드의 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그리고 그 기세 그대로 굉음을 내면서 절벽 아래로 추락하죠. 모든 소음이 멎고 기이한 정적이 찾아왔을 때 절벽 위에 홀로 남은 데이비드는 그 광경을 보면서 허탈하게 웃다가 울다가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릅니다. 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평범한 세일즈맨은 살아남았고 그를 위협하던 거대한 트럭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영화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트럭 운전사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의 동기 역시 전혀 설명되지 않죠. 이 익명성과 무작위성이야말로 이 영화가 주는 현대적인 공포의 근원입니다. 만약 운전자의 얼굴이 드러나고 네가 10년 전에 우리 아버지를 해고했어 같은 뭐 그런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이건 그냥 평범한 복수 스릴러가 되었을 텐데 말이죠. 정확합니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도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보편적인 공포로 확장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본 이 이야기는 결국 청취자분께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침내 자유로워졌다는 해방감일까요? 아니면 평범했던 어제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깊은 허무함일까요? 어쩌면 진짜 공포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홀로 남겨진 절벽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